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풀 자체를 바꿀 일이 MNC하고 TP 때는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여기에 홈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만 맞춰주면 돼요. 네네, 그 위에만 맞춰서 넣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넣어서 이걸로 다시 조여만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프링처럼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따로 분리가 되진 않고요. 이거를 꽉 눌러서 하시면 되세요. 간지럽다. 꽉 조여서 잠그시게끔만 교육을 해드리면 되고요. 다른 부분은 걱정이 크게 없고 사실은 잘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근데 문제는 풀릴 것 같다는 걱정이 저는 좀 있어서 교육을 할 때 꼭 꽉 조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꽉 조여서만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프를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맞는 스프를 껴주시면 되세요. 컬러 코딩을 했다는 건 흰색, 주황색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뒤바뀔 일은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M자인 거 스프로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혈소판은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요 두 개만 이렇게 두 세트만 쓰시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전원을 다시 켜면은 전원은 앞쪽에 있고요. 네, 컴퓨터처럼 부팅이 되는 거고요. 키트 잠깐 하나 주실래요? 아무거나. 네, 똑같은 거라서. 이게 병원 약품하는 키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한 박스에 6개 들어있고요. TP든 MNC든 다 6개 들어있습니다. 솔루션도 없고요. 이렇게 비닐 포장돼 있죠. 저희가 경쟁사는 이온가스 소독이 들어가고요. 저희는 감마 소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커버에 구멍이 나 있어서 바꿔달라는 전화가 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아니지만 저희는 안 바꿔드리고요. 저희가 이 이온가스 소독은 공기 중에 오픈이 되면 날아가는 소독이어서 이게 오픈하면 빨리 쓰게끔 권하고 있고요. 감마 소독은 튜빙 내부를 소독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 중에 노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안에 이런 캡들이 열려 있으면 당연히 노출인 거고요. 캡들만 제대로 붙어 있으면은 소독 상태가 변함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이 비닐 커버 좀 허술하게 돼 있는 이거는 먼지 커버예요. 없어도 되는 거. 얘를 뜯었다고 해서 소독 상태, 유효 기간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바코드가 있는 쪽이 키트 앞으로 오는 거고요. 얘를 다 떼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 판으로 그대로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판이 쓰이는 거고요. 그냥 고정하는 틀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볼펜으로 사실 하면은 더 편하긴 한데요. 이제 처음에 세트인 거죠? 네, 키트. 네. 코드가 2326, X6R 2326이 MNC 코드고요. 2339가 TP 키트,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주문하고 하실 때 쓰는 코드입니다. 유효기간을 보시면 2년이고요. 17년 6월에 만들어진 키트, 19년 6월까지 쓰시는 키트입니다. 이 상태로 꽂아버리면 돼요. 아무것도 손댈 거 없이. 네? 손댈 거 없이 이 상태로 바로. 아니요. 이제 넣고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저희 아미커스만 팔 수 있는데 그러면. 네. 너무 큰 그래서 지금 보면 2326이라고 돼 있고 이제 FA 17이라고 하는 게 17연도고요. 그 다음에 F가 4월입니다. A, B, C, D, E, F, G 이 순서대로 월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A, B, C, D, E, F 6월이네요. 6월에 만들어진 키트고 21일날 만들어진 키트예요. 나머지 세 자리는 공장 라인 번호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는 6월 30일까지 쓰는 키트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팅은 카세트가 하나 보이는 쪽에다가 이렇게 걸치시는 건데요. 이쪽은 뒷면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쪽 바코드 쪽이 앞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쪽을 보게끔 하시는데 잠깐 키트를 세팅하기 전에 화면에서 어떤 과정을 하겠다는 걸 세팅을 하셔야 되세요. 먼저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쓰이니까 우리가 지금 할 거를 눌러주세요. 네, 맞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제가 미리 안 올리는 이유가 이렇게 제자리에 없는 펌프들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키트를 올려놓지 않고 먼저 제자리를 찾은 다음에 올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카세트 3개에 대해서는 세팅하실 때 육안으로 뭔가 이물질이 없는지를 보셔야 되세요. 이물질 있는 상태로 이렇게 덮어버리면 나중에 에러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넣으시고요. 위에 있는 것부터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차곡차곡 수동으로 순서대로 포장이 돼 있고요. 무조건 대부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부들부들하고 요게 이제 보관백입니다. 우리 냉동까지는 다른 백으로 옮겨 담지만 일반적으로 MNC가 이쪽으로 최종으로 다 모여서 이거가 이제 환자한테 가거나 네, 냉동을 했을 땐 냉동백으로 옮겨 담아야 됩니다. 얘는 냉동백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도너한테 받아서 환자가 맞는 경우는 요거 그대로 맞고요. 이 용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1000cc. 1000cc. 네네.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걸어두시면 되시고요. 클램프 같은 거 안 잠그시고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이 3개가 더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백이 3개가 더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라벨이 붙어있는 긴 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하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걸어볼게요. 앞쪽에 백이 걸린다고 말씀드렸고 뒤쪽은 솔루션이 걸려요. 셀라인이 걸리고요. HD는 항상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HD, 항응고액을 걸어주시면 되는데 병원에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혈전액. 자, 가운데 작은 게 들어갑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걸면은 크로스가 되거든요. 크로스 되지 않게만 세팅하시면 되세요. 선이요? 네. 그래서 대부분 그 위치에서 걸어주시는 게 다 일자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혹시나 크로스 됐는데 생각 못 하셔도 저울이기 때문에 무게감지해서 알려줍니다. 바뀌었다. 아, 바뀌었다. 네, 바뀌었다라고.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클램프들은 다 잠그실 필요 없고요. 라인이 복잡하지만 붉은색 튜빙 하나만 잡고 꺼낼게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움블리커스라고 움블리컬 코드라고 해서 제대혈이라고 제대 탯줄 네, 탯줄을 그렇게 움블리컬 코드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놨더라고요, 이름이. 네, 그래서 움블리커스라고 부르는 그 키트 명칭이고요. 보시면 튜빙을 쭉 이렇게 5가닥이 다 혈액 통로들이고요. 여기에서 꽂아놓고 이 안에 튜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저희가. 여기 안에는 터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연근. 5개의 구멍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터널처럼. 그래서 여기 안에는 튜브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잘라보면 연근처럼 구멍이 뽕뽕뽕 5개가 나 있는. 그래서 혈액은 그 관으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고 튜브는 여기서 꽂고 여기서 꽂았어요. 네.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냐면 세팅을 잘못하시면 얘가 꼬여서 끊어져요. 튜브가 없기 때문에 엿가락처럼 꼬여서 끊어져요. 근데 처음에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튜브는 어디 갔냐 라고 하는데 튜브는 여기 끝에서만 이어나온 거고요. 여기 안에는 터널처럼 돼 있어요. 여기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혈액의 통로예요. 원심불리기 안으로 내려보내거나 원심된 거에 혈액을 위로 올려보내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죠, 거기를? 이 튼튼하게? 튜브, 그러니까 그쵸, 튜브를 왜 안에다 안 집어넣는지요? 나 그러니까 이 튜브를 그대로 이어도 됐는데 길게. 그건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심 때문에 꼬일까봐. 꼬일까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이 안에 보시면 이제 남자분들은요 확실히 교육을 해드리면 달라요. 제가 간호사 선생님들의 교육을 하면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아까 그냥 1640rpm으로 단순히 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꼬이지 않을까에 대한 남자분들은 궁금함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장착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 보면은 얘도 돌고요. 얘도 돌아요. 같이 돈다고. 네. 근데 얘가 어떻게 안 꼬이고 이거를 다 장착을 해서 얘를 돌릴 수가 있을까? 얘가 왜 안 꼬일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얘가
두 바퀴 돌 때 얘가 크게 한 바퀴 꼬임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두 바퀴 돌 때 크게 한 바퀴를 돌리면 이 꼬임이 풀린대요. 그래서 이제 부를 때 2오메가, 1오메가로 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속도 단위로 해서. 그래서 이 꼬임을 풀어주는 게 이 안에서 두 바퀴 돌 때 크게 한 바퀴 회전을 하면은 꼬임이 탁탁 풀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꼬이지 않고 전혀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을 저희도 들었었고요. 블랙커스 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조인트, 튜브 5개가 꽂혀있는 조인트라고 부르는 게 하나, 2개가 있어요. 똑같이 생긴 모양이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어서 어퍼 조인트, 로어 조인트라고 얘기는 하고요. 선생님들 잘 모르세요. 명칭.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베어링이라고 해서 얘가 돌아가죠. 장착을 했을 때. 얘가 같이 돌아야지만 꼬이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여기도 세팅 잘못하시면 끊어집니다. 얘가 잘 못 돌려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세팅 잘 못하시진 않고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한 군데를 잘못 세팅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풀 홀더에서 꺼낼 때 제가 파란색 버튼이라고 다 터치 포인트를 다 색깔을 줬는데요. 여기만 잡고 올리시면 되세요. 그냥 내려가니까 잡고 고정시키는 게 필요해요. 안 내려가죠. 그것까지 올리면 안 되는 끝까지 올리시는데 버튼에서 손을 떼셔야 되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여기 손을 떼요? 손을 떼면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양손으로 한쪽 손으로 잡으셔야죠. 아 여기 걸리는 데가 있네요. 네, 걸리는 데가 있는데 버튼을 계속 누르고 올리시면 고정이 안 되니까. 그냥 빠지고. 네. 있으면 좀만 빼고 그냥 네, 맞아요. 그래서 쭉 잡아 여기서 끌어올린다 걸리면-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리고 안 걸리게 뺄 수가 있어요. 그냥 버튼이 계속 잡고. 아래에 회색 버튼이 있거든요. 둘 다 누르면 다 빠져요. 음. 파란색만 누르면 안 빠져요. 어. 그래서 혹시나 빼셨을 때는 다시 회색까지 누르신 상태에서 흰색을 맞추신 걸로 집어 넣으시면 되세요. 예. 네, 이제 세팅하실 때는 파란색만 눌러서 고정시켜서 세팅하시면 되세요. 블랙커스는 파란색 줄이 위로 가게끔 하시면 되시고요. 녹색. 여기 뒤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세팅을 제가 잠깐 앉아서 할게요. 예. 보시면 의자 드릴까요? 아니요. 구멍이 하나 있고요. 구멍이 2개 있어요. 네. 여기도 2개. 네. 아무 방향이나 상관은 없는데요. 이 구멍이 2개인 쪽에다가 이렇게 꽂고요. 자동적으로 탈착이겠네요. 아니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수동으로 그리고 치맛주름이 있는데 치맛주름을 대충 이렇게 맞추셔서 목적은요 치맛주름을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 챔버가 위로 올라가지 않게 세팅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딱 맞게. 이게 위로 아래쪽으로 여유를 두고 스풀이 보이게끔이요. 예예 요게 아니고요. 예. 요 아래쪽. 예. 거의 수평하게 가면 되는 그쵸. 근데 이 여유만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치맛주름을 좀 맞추셔서 돌리시면은 챔버가 챔버가 위로 올라가서 세팅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또 그대로 돌려 감으시면 되세요. 치맛주름은 안 보셔도 되고요. 대신에 챔버가 위로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네. 아미쿠스랑 타 회사 것도 똑같이 이렇게 설치를 해요? 아니에요? 타회사는 안에 설치는 하는데 이렇게 안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네. 조금 어려워요. 예, 네.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혹시 타 회사 이거 뛰는 게 이 정도의 시간 및 뭐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지. 더 심플합니다. 아, 네. 훨씬 더. 네. 조잡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거 난해하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혈액원 쪽에 10년 전에 혈수판 런칭을 할 때 제가 교육을 다녔거든요. 정말 힘들었던 게 아미커스가 제일 어렵다 했어요. 예.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하세요. 모두지, 예. 그쵸.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교육을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건 저희가 교육을 하고도 몇 차례 더 와주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세팅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이제 실수하는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자, 보시면 자 세팅은 틈새만 남아있게끔 챔버는 감으시면 되고 여기에 챔버 그 파란색 구멍에 잘
파란색 버튼을 잘 끼우시면 되세요. 가운데 하나 있었고 양쪽에 2개 있었고요. 네. 서로 포개지는 위치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챔버 길이가 틀려가지고요. 뒤집으면은 장착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하시는 부분은 뭐 챔버를 뒤집어지는 경우도 없고 다른 건 없는데 챔버를 너무 위로 올려서 감으시는 경우 그러면 터집니다. 왜냐면 얘가 이렇게 상태로 도는 게 아니고 뚜껑이 덮여 돌거든요. 그러면 여기 맞닿는 부분이 여기가 맞닿거든요. 그래서 터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스풀 실타래의 역할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버튼을 눌러서 내려놓으시면 되세요.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 베어링 조인트를 하시면 아래쪽은 세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조인트 부분은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조인트 홀더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 네모가 앞을 보게끔 이 모양 그대로 네.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어차피 다르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네, 안 들어가요.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고 밋밋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덮으면 라인이 2개가 꼬여요. 보시면은 이게 밑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서 5개를 나란히 손가락으로 지탱하시면서 펴주신 상태에서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한 번만 해볼게요. 해보실래요? 제가 하는 게 낫겠죠? 살짝 펴서. 네. 맞아요. 네. 근데 하나가 들어간 거잖아요. 아래쪽으로. 이러면 5가닥이 나란히 보이게끔만 여기 어떻게 버튼을 누르세요. 아래로 여기를. 네. 만약 이렇게 되면 불상사가 알람이 생기는 건가요? 뜹니다. 세팅 꺾였다고. 이 5가지 이렇게 네. 그 윗부분이 펴지면 되니까 그쵸. 지금은 잘 돼 있죠. 맞아요. 지금 요렇게 5가닥이 나란히 보이면 됩니다. 요 안에서. 별로 이거는 실수 안 하세요. 별로인데 만약에 바쁘시다 보면 쌤이 그냥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알람이 떠요. 그때 다시 내려와서 다시 펴주시면 되세요. 네, 근데 복구가 안 되는 거는 챔버. 아까처럼 위로 올려서 터지면 복구 안 되니까. 이거 자체는 에러는 따로 인지는 안 되는 그렇죠. 거고요. 달아져서 터져야지만 인지합니다. 네. 근데 병원에서 그렇게 터지는 건수는 1년에 한 건이 있을까 말까 하고요. 워낙 병원쌤들은 잘 쓰세요. 교육을 잘, 그리고 강조를 엄청 해요. 네, 그래서 혈액원은 손이 바뀌어서 예전에 해놓으면 또 다시 그런 일이 있고 그러는데 샘버 터지는 게 가장 크고요. 그게 거의 근데 많지가 않아요. 횟수로는. 그다음 베어링 부분은 이렇게 눌러서 넣으시는 거예요. 베어링 홀더에다가 꺼내실 때는 파란색을 살짝 잡아고 여기 버튼은 아니고요. 얘가 같이 빠져나와 버리니까 제가 넣을 때는 그냥 넣을 거고요. 뺄 때는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서 밀어 올리는 거. 밀어서 내리고 밀어 올리고 한번 해보실까요? 위 양쪽을 잡으세요. 라인을. 그리고 같은 힘으로 밀어 넣으세요. 잘 들어가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네. 뺄 때는 그렇게 빼셔도 밑에 되고 잡고, 밑에서 빼셔도 밑에서, 되고요. 아까 그렇게. 네, 밑에서 밀어 올리는 게 더 편하실 수 있어요. 힘으로 뺀 것 방법들. 같은데? 힘이 필요해요. 이거 사실 보니까 네, 맞아요. 가볍진 않아요. 그래? 네. 가볍게 되고는 건 아니에요. 약간 좀 어거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당황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뚜껑을 그냥 덮으시면 이거는 상관없이 되죠. 그냥 해야 됩니다. 하나 남았잖아요, 저희 조인트. 아, 다 문 닫으실 때 그냥 닫으시면 다시 열리죠. 버튼을 눌러서 딱 소리 나면 떼시면 되세요. 그래서 들어보고 고정이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다 있어요. 들고 확인하셔서 이제 하고 조인트 하나 남은 거는 제로 오메가 암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홈이 하나 있거든요. 홈에다가 네모난 거를 맞춰서 끼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얘는 완전히 다 안 들어가요. 아까는 다 밋밋하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튀어나오네요. 네, 그래서 노브로 잠그시면 되세요. 맞아요. 얘를 열어놓고 안 잠그시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안 잠겼다. 네. 잠그시면 되고 여는 건 그냥 얘도 힘으로 문 열면 열어놓으시면 되니까. 알람 뜨고요. 그래서 센서들이 있는 데는 다 감지는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실수를 처음에는 많이 하세요. 그냥 올리만 놓고
얘는 안 잠글 일이 없는데 세팅할 때 여기 네모난 홈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네. 요 네모 안쪽으로 여기 부분이요. 얘랑 얘를 어느 정도 맞추셔서 그림을 넣으시면 엄청 부드럽게 잘 들어가요. 근데 삐틀기 시작하시면 진짜 안 들어가요. 아, 들어가긴 해요 결국에. 네, 근데 억지로 밀어 넣으신 상태에서 잠그잖아요.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부드럽게 홈을 맞추신 처음부터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잘 들어가면 되고요. 제 손 보세요. 안쪽으로도 좀 밀어 넣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잠그시면은 풀릴 일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미안, 의미 없이 네, 그냥 여기 끼지 않게끔만 넣어서 닫으시면은 어려운 건 다 끝났어요. 얘는 쉬워요, 다행히도. 그래서 챔버 감으셨고요. 조인트, 베어링, 조인트 하셨어요. 3개 하시면 되고요. 밑부분은 다행히 그렇게 힘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미드를 찾을게요. 라인은 되게 많아서 처음에 깜짝 놀라시는데 이게 세팅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보시면 빨간색 캡이 씌워진 게 있고요. 빨간색으로 된 게, 흰색으로 된 게 있고 드립 챔버가 있어요. 얘를 드립 챔버라고 부르거든요. 수익이 떨어지는지, 용액이 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MNC TP가 조금 틀려요. MNC 때는 이게 2개가 달려 있어요. 셀라인 쪽이. 키트가요? 네. 그다음에 TP 때는 하나가 달려 있어요. AC는 구분하실 수 있게끔 빨간색으로 해놓고요. 항상 AC하고 솔루션 클램프는 잠그시고요. 얘가 어디에 되냐면 여기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얘네들은 필터예요. 안티바이럴 필터라고 해서 커넥션을 할 거잖아요. 나중에 커넥을 할 거거든요.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이거를 바이러스를 필터링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필터가 있으면 이 키트는 클로즈 시스템 키트라고 불러요. 무균 키트다라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사실은 위치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게 돼 있는데 안 꽂으셔도 되세요. 전혀 상관없는 라인 정리용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셀라인 쪽에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ACD 쪽 요거는 여기에 꽂으시면 되세요. 의미는 없고 그냥 자리 세워놔야 되니까 그 자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카세트를 밀어 넣으시면 되세요. 네. 키트의 카세트를 기계 카세트로 밀어 넣는 거고요. 아까 안쪽은 카세트 부분이 되게 부드러워요. 만져보시면 이 안은 밸브들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해서 길을 열고 닫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 겉에는 딱딱한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들 수 있고 자꾸 뺄 수 있는데 시작을 함과 동시에 이 그리퍼가 고정을 해줘요. 그래서 딱 잠궈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카세트 밀어 넣으셨고 챔버 정리하셨고 그 다음에 니들 쪽을 꺼내셨잖아요. 니들은 2개예요. TP에는 니들 안 달려있어요. 왜냐하면 말초혈관으로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니들 체인지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는 플렉서블한 바늘이 아니에요. 움직이시면 안 되는 바늘이에요. 꽂아놓고는. 그래서 옛날. 양쪽 다 5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보통 병원에서는 리턴 쪽은 그 플렉서블한 바늘로 바꿔요. 본인들 걸로. 17게이지나 이런 걸로 바꿔서 한쪽 팔로는 식사도 하시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하고요. 한쪽은 그냥 플로우 유지상으로 인넷은 보통 안 바꾸세요. 이거는 환자의 경우가 아니고 도너, 공여자가 내가 남에게 주겠다. 이때는 이렇게 페리페랄로 잡고요. 환자들은 대부분 페리페랄로 안 하고 여기 중심정맥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이렇게 떼서 연결해요. 꾹꾹꾹 네, 다시. IV 하지 않고. 니들이 sam플라면 할 때만 아웃만 2턴만. 리턴은 니들을 이제 바꿔주죠 보통.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도너인 거죠. 환자분들은 전혀 니들을 쓰지 않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니들 쪽에 클램프를 일단 잠궈서 프라임을 할 거니까 이렇게 잠궈놓고 2개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세요. 네, 이거는 하나는 열고 하나는 잠그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위에서는요 챔버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6개를 세팅하시면 되세요. 6개. 4개의 클램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인넷과 리턴. 니들도 2개였잖아요. 나오고 들어가는 쪽에 클램프들이 있고요. ACD와 셀라인. 솔루션이 2개가 있어요. 그걸 컨트롤하는 클램프인 거예요. 각각의 클램프들이 있지만 기계에서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일일이 잠궜다 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위에서 내려올게요. 위에 셀라인 클램프라고 써 있어요. 이게 셀라인 라인이거든요. 2개짜리. 네, 맞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을 사실은 회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얘가 회색이거든요. 셀라인 그림에. 그쵸. 컬러 코드를 해놨는데 제가 왜 이 그림판이 처음에 필요하냐고 말씀드리면 라인이 2개가 꽂혀 있는 게 그림판에서 보이시죠? 네. 그럼 라인 2가닥으로 만들어진 거를 꾸며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선생님들이 무슨 실수를 하시냐면 여기 컬러 코드가 돼 있으니까 얘를 하나만 딱 끼우세요. 그럼 얘가 컨트롤이 안 돼요. 줄줄 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팅은 그림처럼 하면 돼요. 2가닥을 전부 다 밀어 넣으시면 돼요. 아 동시에 아니 그냥 같이. 네. 큰 의미 없이요. 네. 고정이 그럼 두 라인을 열었다, 닫았다. 요걸 동시에 한다는. 네네. 따로따로는 컨트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2가닥 라인 얇은 걸 끼우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거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회색으로 컬러 코딩은 만들어 놨고요. 이게 셀라인 클램프 색깔이에요. 자, 내려올게요. 하나 했고요. 색깔을 다 만들어 놨어요. 보면은.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보라색 색칠해 놨거든요. 색깔 사이에 끼우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파란색으로 색칠해 놨고요. 색깔 사이에 끼우시면 되세요. 빨간색은 적혈구랑 비슷하니까 여기 겉에만 칠해 놓은 거거든요. 라인 안 칠해 놓고 네. HD예요. 색깔 사이에 끼워만 주시면 되세요. 4개 세팅이 끝났어요. 제일 어려운 세팅은 요거. 어렵진 두 개를 않은데 헷갈리지 그거 말아요.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여기 밑에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TP는 라인이 하나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TP 때는 그 실수는 없어요. 4개 했고요. 2개의 디텍터가 남았어요. 에어 디텍터, 에어 주머니 보이시죠? 얘가 에어 주머니예요. 안에 필터가 있어서 에어 버블을 걸러주는 거나 클라스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그 라인에 끼우시면 되세요. 에어 주머니 있는 쪽을 에어 디텍터에 끼워 넣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옵티컬 센서 보시면은 라인이 있는데 얘는 끼우지 말라고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끼우지 마시라고. 어차피 안 꺼지니까. 네. 만들어 놓은 거죠. 끼우지 말라고. 색깔 사이에 넣고 닫으시면 되세요. 이거 그냥 뭐 똑딱인 거야? 네. 2개짜리 끼운 거죠 지금? 네. 이거는 끼우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애써서 당기셔서 끼우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색깔 사이에 껴주시면 되세요. 끝났어요. 자, 카센트 제가 눌렀고요. 챔버들 위로 세웠고요. 나머지 6개 세팅했거든요. 4개의 클램프 세팅했고요. 2개의 디텍터 세팅했어요. 그럼 끝이에요. 이런 거 서 있어야 돼서. 누우면은 에어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주면 에어부터 기계로 들어가니까 네, 얘가 뭐 비스듬히 서 있든 그런 건 상관없는데 네. 아까 이거 라인 하나 클럽 하신 이유는 네, 뭐예요? 프라임을 할 건데요. 기계가 압력 테스트 때문에 하나 라인이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게 한글 버전으로 지금 병원은 깔려 있어요. 친절하게 설명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롤러 클램프인데요. 인내 쪽은 잠그고요. 리턴 쪽은 열어놓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외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인넷과 리턴 라인을 구분할 줄은 아셔야 되세요. 선생님들 당연히 구분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연결을 직접 하니까 환자분한테. 보시면 쉬워요. 리턴 라인 쪽으로 여기 하나씩. 나와 있잖아요. 얘가 리턴. 그리고 하나짜리. 2개짜리인 이유가 있어요. HD 때문에. 이 라인 따라가 보시면 HD 라인하고요. 인넷 라인하고 2개 합쳐져 있어요. 혈액이 들어올 때 그 굳지 말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결합이 돼 있을 수밖에 이쪽으로. 없어요. 혈액이 들어오자마자 HD가 섞여야 되거든요. 2개짜리가 인넷. 그래서 인넷은 잠궜고 제가 리턴은 열어놨어요. 이렇게 세팅하시면 끝이에요. 위에가 더 헷갈리는데요. 헷갈리세요? 이케아랑 비슷하지 않아? 느낌이? 다 외웠어. 이케아? 이케아 가구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용 설명서들을 쭉 해보면 나중에 결국에 안 돼, 뭔가. 하나가 나중에 완성되는 느낌? 하나 어디 갔나? 늘 하나 빠지는 느낌. 네. 근데 한번 이 해보시면은 상태에서 기계가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공여자와 아니 혼자면 양쪽 다 프라임 팔을 하고요. 꽂고 프라임 7분 정도 진행하고 셀 라인이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프라임이 끝나면 아이브 연결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세팅해놓고 여기서는 잠깐 컨티뉴 누르면 돼요. 네, 계속 컨티뉴만? 진행. 네, 잠시 이제 세팅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보여드린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아래쪽을 간호사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손에 힘이 좀 적다 보니까 남자분들보다는 아래쪽에 힘이 좀 들어가거든요. 네, 뻑뻑하고 장비마다 좀 틀리고. 윗부분은 힘들어갈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헷갈릴 수는 있지만 컬러 코딩만 따라가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얘랑 다 실수로 바뀌신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실수 들어가세요. 한 라인만 꽂아서. 요 두 가닥 라인을 못 보시고 그래서 교육을 할 때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세요. 이유 없이 무조건 여기를 끼우셔야 됩니다 하면 잊어버리시거든요. 근데 왜 두 개가 컨트롤이 돼야 되는지 여기 넣으시면은 이쪽과 하나 안 된다고 클램프 안 잠긴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목적은 양쪽을 열고 닫고를 하니까 두 개 다 끼우시고 그림에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은 위에서는 여기, 아래에서는 맨 마지막에 하셨던 거랑 챔버는 잘 하세요 대부분. 여기 아래쪽에서 처음에 잘 못 끼우셔서 하는 경우. 그리고는 지금은 세팅 에러는 거의 안 나요. 장비 문제나 소모품 문제나 이런 거 외에는 사실 유저들한테는 세팅 실수는 거의 안 나와요. 처음에 대신에 장비가 들어가서